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현진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태풍이 아주 이렇게 강하게 내렸는데 치고 가서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아마 피해가 아마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상가라든지 주상복합 그 아파트라든지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곳에요.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그렇지 않아도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피해 사례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연락의 목적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셨죠? 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이런 부분이죠. 건물에 있는 외벽에서부터 그 비가 막 내리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어디 위층에서부터 이게 외벽인데 위층에서 외벽에서부터 물이 타고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한 사례라든지 아니면은 공용 부분의 과거에도 복도 쪽에 누수가 발생해서 그런 공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타고 내려와서 옆쪽으로 타고 가서 있죠. 어제처럼 강한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누수가 발생한 경우 또는 층과 층 사이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보더라도 전용 부분에는 어떤 하자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인 모를 그러한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 모두가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로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합건물에서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공용 부분 하자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면 바로 관리사무소에 가셔가지고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는 알겠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1층부터 예를 들어서 1층부터 그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물층에 전체를 일단 조사를 하죠. 방송을 통해서도 아니면 돌아다니시면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누수뿐만 아니고 각종 태풍으로 인한 그 공용 부분에 화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류를 딱 해서 누수 같으면 누수 업체를 입찰을 해서 누수 업체도 부르고 또한 아시는 분들도 뭐 또 있겠죠. 그래 불러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누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입찰을 통해서 이제 그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 기간을 딱 언제까지 되는가 해가지고 공사 기간을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4일부터 해서 10월 15일까지 모든 것 다 잡아내겠다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공사를 하는 거죠. 누가 되는 거죠? 관리단에서 이거는 돈을 내는 겁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하자라는 부분은 원래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조치를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관리단에서 비용으로. 자, 물론 관리단에서 이게 잘 보셔야 될 거는 특히 관리소장이라든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근데 그 누수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나서도 누수가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있죠. 누수공사업자라 하자 보증 계약을 좀 하셔야 되죠. 그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살펴보셔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거는 관리단에서 또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내다보시고 진행해야 되고, 아무튼 간에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연락 오신 곳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면, 외벽에서부터 타고 앉아 누수가 발생했는데, 관리사무소에 주인분이 저한테 연락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누수가 이렇게 왔는데 입점주분께서는 그 누수가 발생하니까 이렇게 막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가 발생해서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관리실에서는 이거는 뭐 주인이 알아서 하는 거다 해서 주인께서 또 관리실에 가서 이거는 공용 부분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관리실에서
시공사가 옛날에 그 뭐 어떤 외벽 부분에 좀 하자를 발생했는가 모르겠는데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열받아가 그러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참 관리사무소에 있는 그 소장이나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 계신 분들 중 그런 분들은 좀 문제 있죠. 상식이 좀 아니죠, 그죠? 도저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용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하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일단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 집합건물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용 부분을 하자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달라고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치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조치를 안 해주면 그럼 입점주분들 그러면 뭐 손 빨고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인께서 있죠. 누수공사를 먼저 해주십시오. 누수공사를 해주시고 물론 누수공사 이전에 누수된 부분은 사진은 다 찍어놔셔야 되겠죠. 다 찍고 누수공사를 다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 관리사무소에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희한한 소리를 하고 하면 그건 어떻게 직업명령 신청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웬만하면 있죠. 그렇게 법적으로까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좀 서로 간에 좀 뭐 태풍이 발생했는데 태풍이 발생해서 원래 하자가 있었던 부분도 공용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견 못한 부분을 그걸 뭐 어떻게 다 알고 있겠습니까? 관리사무소의 직원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그거는 말이 맞죠. 다 알지 못하죠. 인간인데 뭐 신도 아닌 다음에 그거는 좋다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이제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절차를 알고 있으면 아무런 분쟁거리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정확한 절차를 모르다 보니까 뭐 관리실이나 관리인께서 그런 걸 잘 모르시다 보니까 희한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거죠. 이상한 소리를. 그러니까 이제 기분 상하고 서로 간에 싸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은 좀 없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간판 부분입니다. 간판이 떨어진 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이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간판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호실 있죠. 1층이면 1층에 있는 바로 위에 여러분들 간판이 달 수 있는 곳 있죠. 거기에서 간판이 떨어져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사고를 당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그 손해배상은 누가 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호실에 있는 분이 지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물론 그 호실에 있는 분이 지시는데 각종 뭐 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보험사를 연락해서 거기에 대한 그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 손해를 배상을 하실 때 100%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 간판을 굉장히 있죠. 이제 이런 사례죠. 아예 그 1층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간판에 1층 호실 바로 위에다가 본인 거 딱 맞춰서 이렇게 지금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이제 간판업자가 제대로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공사를 제대로 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번처럼 태풍이 아주 강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번 자연 현상이 이변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변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강하게 아주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지금 그게 딱 안 떨어지게 해놨어도 그 이번처럼 너무나 강하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압력차로 인해가지고 그냥 막 넘어지는 그런 사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피해를 본 그 분들도 이번 태풍은 있죠. 너무 강하고 이랬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어떤 건물 쪽에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판례적으로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겁니다. 법적으로 많이 진행한다 해도 60% 이 정도만 원고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많아봤자 60%에서 정말 많으면 70%입니다. 그렇게 100%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는 아니죠. 태풍처럼 이렇게 이번처럼 강한 그 기상이변에서 이것도 기상이변입니다. 태풍도.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부슬비가 쪼록쪼록 비가 그냥 쪼록쪼록 내리는데 다른 간판들은 아무 문제, 본인들 간판이 그냥 문제성이 툭 떨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뭐 다쳤다. 이런 100% 손해배상을 해주셔야 되죠. 아셨죠? 그러니까 거기 영업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100% 손해배상을 해주세요. 그거는 부실공사를 낸 거고. 그러면 그 사장님께서는 그럼 저는 그럼 100% 손해만 입느냐 이런 건 아니죠. 그 간판 업자에게 또 청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간판 두 번째 사례입니다. 간판 이거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더 중요한 겁니다. 간판은 여러분들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간판을 청에 있는 자기 영업하는 바로 위에 있는 간판 이런 게 아니고 공용 전체 공용으로 해가 따로 있죠. 간판을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룡처럼 딱딱 만들어가 그 공룡 부분에서 간판을 잘 만들었는 데에서 또 그 호실별로 이게 만드는 그 호실이 꼭 아니더라도 그 간판 만든 곳 그 입점해 돼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 사용료를 받는다라고 할게요. 입점 업체는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이렇게 지금 받는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판이 달렸다라고 해보죠. 자,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번처럼 태풍이 아주 강하게 불어가지고 날려가지고 뭐 자동차 피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누구 책임이냐면 관리단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관리단 책임입니다. 태풍처럼 아주 강하게 불어서 이런 거는 사례적으로는 관리단 책임이라고요. 예, 반드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것을 그 입점에 있는 그 입점주의 책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좀 아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아예 따로 공용 부분에 이렇게 간판을 달도록 해놓은 데에서 만약에 그 간판을 달았는데 그 간판 업자가 부실하게 간판을 이렇게 달았다라고 하겠습니다. 부실하게, 아주 부실하게. 그래서 이번처럼 강한 태풍이 아니고 보슬보슬 내리는 보슬비라든지 그냥 비가 주룩주룩 그냥 일반적인 내리는 상황에서 다른 쪽은 멀쩡한데 거기만 뭐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부실공사를 해서 떨어져 가지고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요때는 있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 책임이냐면 입점주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있죠. 그 책임 보상은 일단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단에서 책임을 해주고 있죠. 일단 피해자에 대해 책임을 해드려야 되고 관리단에서 누구한테 입점주한테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죠. 좀 깔끔하십니까, 여러분들? 좀 더 모르시면 다음에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자, 어제 태풍이 끝나고 나서
아마 부산은 태풍이 끝나서 좀 많이 좋은데 아마 여러분이 있는 곳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태풍으로 인한 피해나 이런 사태로 해서 여러분들 치워야 될 것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가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항상 여러분들 이웃 간에 그리고 주변에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격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리에 있는 집합 건물은 경제적 목적 때문에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어떻게 하면 효율화시킬 수 있을까? 이웃 간에 서로 영업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소유주분들의 재산 가치와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법률이라는 부분이 좀 뒷받침되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항상 집합 건물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그러면서 이웃 간에는 따뜻한 정이 서로 간에 따뜻한 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화합이 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한테 힘을 팍팍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